네, 안녕하세요. 이쌤의 이유는 영어의 이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. 지금 10월 중순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초겨울 느낌이 나네요. 네, 낮에는 그렇게 춥진 않은데 바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요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학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영어 학원, 특히 이제 초등 영어 학원, 제 이제 전문 분야니까, 네, 초등 영어 학원이라고 했는데, 어떤 학원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등록하실 때,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사항들이 있으세요. 그거를 제가 좀, 네, 깔끔하게, 네,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1번은요, 일단 상담을 하러 가시면 학원에, 상담은 사실 뭐 상담 실장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요. 뭐 심지어 뭐 데스크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커리큘럼을 잘 아시면 그게 뭐 헤드 티처가 됐든 뭐 교수부장님이 됐든 상관없습니다. 누가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은 네, 뭐 트레이닝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다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요. 자, 원장님이 그 학원에 이제 항상 계시는지 상주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. 그냥 원장님이 꼭 상담을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학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좀 학생들 통제도 좀 해주고 네, 그리고 꼭 상담 안 하더라도 학부모를 좀 맞이를 해주시고 약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, 사장님이 네, 있는 네, 가게랑 그냥 알바생만 있는 가게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. 물론 뭐 상담 선생님이랑 뭐 헤드 티처나 교수부장을 뭐 직원이랑 알바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장님이 학원에 계시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.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외국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거나 뭐 아이들 통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,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2번은요.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 거잖아요. 어린 아이들을. 그러다 보니 이제 학원이랑 내가 원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지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전화 연결이 단순히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. 그러니까 물론 바쁜 시간이 있잖아요. 학원이라는 게 기본적인 기본 원리,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하면 학원이라는 건 아이들을 픽업하고 그죠? 또 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이 엄청 큰 학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데스크 직원이 따로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상식선에서 러시아워는 알잖아요. 딱 이 시간에는 좀 전화를 안 받더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도 항상 여기는 뭐 전화를 좀 안 받더라 또는 뭐 선생님이랑 좀 상담 전화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피드백이 없더라. 요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약에 학원이 좀 소규모거나 동네 학원 같은 경우에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가 비어 있다. 그러면 이제 뭐 통신문이라든지 뭐 알림장 같은 곳에 요로 시간은 좀 피해 주셔서 전화를 주세요라고 학원 측에서 오히려 학부모한테 노티를 줘야 돼요. 그게 의무사항입니다. 그죠?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쨌든 맡겼는데, 그죠? 특히 뭐 셔틀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아이가, 그죠? 이런 통학을 하는 그런, 학원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꼭 비단, 네, 그런 뭐 아이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이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또는 어떤 과정 뭐 교재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죠?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. 일단 이거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돼요. 그죠?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도 좀 약간의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준비랑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교재가 이제 어떤 교재를 쓰는지 정확하게 무슨 출판사 이름 뭐 책 제목이 뭐예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뭐 미국 교과서를 쓴다 또는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뭐 워크북이나 프랙티스북 위주로 간다 또는 뭐 학원이 좀 규모가 있는 학원은 뭐 자체 교재를 쓴다. 그러니까 교재를 일단 어떤 교재를 쓰는지 영역별로 기본 4대 영역이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죠.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읽기, 그죠? 쓰기,
뭐 말하기, 듣기 이렇게가 있고요. 그 외에 뭐 라이팅이 있고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교재 구성이 있는지 이제 여쭤보셔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기로 교재를 이렇게 바꾸는지 그러니까 이게 교재가 제대로 다 이제 어느 정도 꼼꼼하게 맞춘 상태에서 이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그래머 책을 1권을 산 지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교재를 바꾼다든지 반대로 그래머 책 1권을 시작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반도 못 진행이 안 됐어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래도 대략적으로 뭐 그래머 교재 한 권이 뭐 3개월 정도 단위로 뭐 교체가 됩니다. 진행이 됩니다. 그죠? 아니면 조금 뭐 느려지면 뭐 상황에 따라서 네, 뭐 3, 4개월 정도 될 수 있습니다. 뭐 또는 주기 뭐 1학기, 2학기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꼼꼼하게 우리는 배운다. 그래서 그래머 책 한 권을 뭐 5개월 배운다. 6개월 배운다. 이렇게 학기제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교재 선정 부분이나 교체 부분에 있어서 좀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자, 이제 네 번째는요. 이거는 조금 진짜 좀 물어보셔야 돼요. 이제 이 학원 쪽에서 얼마나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, 자, 선생님이 이제 특히 원어민 선생님이 좀 해당 사항이 많은데, 꼭 그렇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, 그죠? 학원 선생님이 좀 자주 바뀌는지, 그죠?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, 뭐 몇 개월 안 돼서 또 그만두셨대. 그죠?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이랑 조금 이제 정붙이고 이제 조금 적응을 해서 선생님이 재밌어 했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뭐 그만두신대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각보다 좀 자주 이루어져요. 일어납니다. 이런 일이.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계약 아무리 길어도 2년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. 원어민 선생님은 1년 뒤에 이제 그만둘 수 있는 데가 이 선생님이 이미 뭐 6개월을 가르친 상황에서 등록을 했다. 그럼 이 선생님은 6개월 뒤에는 그만둘 수도 있겠다. 또는 뭐 연장을 할 수도 있겠다. 그죠? 한 1년이나 아무리 길어도 2년 주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자, 국내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, 기준이. 왜냐하면 국내는 완전히 한국 선생님, 이제 한국에 이제 살고 계신 선생님이 있고, 뭐 교포 선생님이 계시고요. 뭐 그저 F2 비자를 가지고 있다, 뭐 E4 비자를 가지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애매하게 이제 교포 선생님인 것 같지 않으면서 교포 선생님인 듯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마치 무슨 약간 조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학원 측에서. 그러니까 이 엄마 좀 까다롭다. 약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제너럴하게 원어민 선생님은 그래도 뭐 한 1, 2년 주기로 뭐 이렇게 계약을 하시나요? 라든지 뭐 또는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시면 돼요. 우리 아이가 좀 낯을 가려서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랑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선생님이 좀 너무 자주 바뀐다거나 그러면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이렇게 돌려서 좀 예쁘게 여쭤보시는 거는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쪽에서도 그렇게 위화감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너무 꼼꼼히 이렇게 쫀쫀하게 물어보시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정도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요. 이제 그 학부모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가 아이가 오늘 뭐 학원에서 뭐 누구랑 싸웠어요. 또는 아이가 뭐 넘어져서 다쳐서 이런 어떤 노티 그냥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.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또는 아니면은 뭐 만약에 여기는 강사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직접적으로 안 해주시고 그 원장 선생님이 뭐 강사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. 그 주기가 뭐 한 달에 한 번인지 뭐 3개월에 한 번인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그러니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어떤 그런 상담, 아이의 어떤 그 아카데믹 그죠 학습 상태에 대해서 상담이 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성적표가 나가고 아니 3개월에 한 번 전화 상담을 한다. 아니면 거꾸로 뭐 상담을 3개월에 한 번 하지만 성적표는 3개월에 한 번 나가고 뭐 상담을 한 달에 한 번 한다. 거꾸로.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상담이나 뭐 성적표, 꼭 성적표 아니더라도 프로그레스 리포트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뭐 이렇게 향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,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셔야 됩니다.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.
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참 학원의 그 생리를 잘 알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학원 강사를 굉장히 오래 했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학부모님들 좀 제가 지금 강사 입장이었다면 또는 원장님 입장이었다거나 상담실장님 입장이었으면 좀 싫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민낯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이거에 대한 그 약간 backfire 그죠? 이게 단점? 이러면요. 엄마가 좀 너무 조금 약간 까다로운 엄마라고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나는 알아야겠어요. 그러면 자, 시험이나